기업의 등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제외시킴으로써 협력 중소기업 부실로 인한 납기 지연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기업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거래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대응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 ESG 관리 정책으로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ESG 평가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기업은 자사의 협력 중소기업 ESG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등급이 기업이 정한 등급 이상인 경우 협력 중소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협력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기업이 정한 기준 등급 이상이더라도 ESG 평가 등급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슈 발생 가능 기업을 제거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럽 등 협력 중소기업 관리 요구 사항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데이터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협력 중소기업 노동 관행, 협력 중소기업의 규제 위반 사항,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사고 사항 등이 주요 구축 대상입니다.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에게 별도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과 인적, 물리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ESG 자동화 평가와 ESG 정밀 평가의 경우 정량 데이터를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구축, 검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된 협력 중소기업의 직접 입력 등의 방식을 통한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ESG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 정책으로 수립, 다수의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등급을 활용하여 고객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며 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은행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자 컨설팅 팀을 신설하여 주요 고객 중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 고객에게 ESG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나 컨설팅 수행을 위해 기업 고객의 ESG 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로 ESG 평가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급망 관리를 위해 기업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입니다. 전문 신용평가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공급망 등록과 거래 관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등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급망을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제외시킴으로써 공급망 부실로 인한 납기 지연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신용평가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기업은 공급망 선정 과정에서의 낙하산 업체와 같은 내부 간섭과 외부 간섭을 배제시키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망 거래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공급망 부실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공급망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의 공급망 등록과 입찰에 신용평가 등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신용평가 등급 활용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약 700여 개의 기업입니다. ESG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공급망 ESG에 대한 정책과 제도 도입이 본격화된 것은 2021년부터였습니다. 규제를 통해 ESG 경영을 촉구하는 정부와 유럽 등 국가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공급망 ESG 관리 필요성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2021년 포스코 건설을 필두로 공급망 ESG 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 40여 개의 대기업이 자사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대응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 ESG 관리 정책으로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ESG 평가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공급망에 대한 기업 신용평가 제도의 도입 경과와 공급망 ESG 평가 제도를 비교한 것은 공급망 ESG 평가 제도의 도입 확산 속도가 기업 신용평가 제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경험으로 공급망 관리에 있어 전문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공급망 거래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급망 ESG 평가 등급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제도로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 신용평가 제도를 통해 기업의 현황과 부실 발생 리스크를 데이터로 관리했던 것과 같이 공급망 ESG 평가를 통해 공급망의 ESG 데이터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 ESG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조달 난이도와 사업 영향력에 따라 공급망의 30% 정도를 매년 신규 기업으로 등록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조달 난이도가 낮고 사업 영향력이 낮은 공급망 그룹을 대상으로 시장 내 경쟁을 통한 공급망이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신규 공급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제출받아 기업의 신용도를 거래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의 ESG 경영이 기업의 ESG 중 사회 부문의 공급망 관리, 환경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스코프 3의 영향이 있음에 따라 신규 공급망의 선정 기준으로 ESG 평가 등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SG 평가 등급과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동시에 활용됨에 따라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하더라도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 신규 거래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등록을 원하는 기업의 신규 등록 기준을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래 중인 공급망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거래 중인 공급망 중 조달 난이도와 사업의 영향력이 상당한 그룹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영향력이 상당한 공급망의 경우 공급망에서 발생한 ESG 리스크가 기업의 ESG 리스크로 전이되어 사회적인 이슈로 인한 평판 하락과 소비자 외면에 따른 매출 하락, 투자자의 투자 중단 등의 사업적, 재무적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요 공급망으로 인한 ESG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망의 ESG 리스크 영향력이 상당함에 따라 ESG 평가는 피평가 기업의 운영 사업장과 주요 담당자 면담을 진행하는 현장 실사 동반 평가로 진행됩니다. ESG 정밀 평가는 기업의 ESG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정성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망에 대한 ESG 정밀 평가를 진행 후에는 공급망의 ESG 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지원 그룹을 분리하여 ESG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ESG 컨설팅은 ESG 정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공급망에게 제공합니다. 개선 과제 중 단기 개선 가능 사항은 즉각 개선을 시행하고 ESG 정밀 평가를 재평가 요청하여 개선의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ESG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진행되지 않거나 ESG 컨설팅 결과 개선이 불가능한 공급망의 경우 거래 중단을 감안하여 대체 공급망 소싱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거래 중인 공급망에 대한 ESG 평가와 컨설팅 지원은 ESG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법임과 동시에 공급망 ESG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차단하여 기업의 ESG 성과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2021년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거래하는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ESG 정밀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ESG 평가 결과가 좋지 않거나 포스코건설의 중요 공급망으로 분류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ESG 컨설팅을 제공하여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 과정을 통해 공급망의 ESG 경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급망의 ESG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ESG 리스크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대상은 거래 공급망 전체의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지원 그룹을 선별하기 위해 ESG 오토밸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급망에게 ESG 데이터를 활용하는 ESG 오토밸류를 제공하여 자료 제출과 현장 실사와 같은 ESG 평가 대응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주요 공급망 중 ESG 오토밸류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ESG 정밀 평가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한 면담을 진행하는 2단계로 공급망 ESG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공급망 전체의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주요 공급망 중 지원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공급망이 기업과의 거래를 위한 입찰 참여 시 입찰 참여의 조건으로 ESG 평가 등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ESG 평가 등급이 기업이 정한 등급 이상인 경우 공급망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공급망의 신용평가 등급이 기업이 정한 기준 등급 이상이더라도 ESG 평가 등급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찰 참여의 제한은 기업이 프로젝트 단위의 공급망 선별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유럽에서 요청하는 공급망 실사 등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의 ESG 이슈가 확인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슈 발생 가능 기업을 제거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럽 등 공급망 관리 요구사항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ESG 데이터 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별로 상장사 ESG 경영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ESG 경영 환경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의 수준은 자사의 ESG 경영뿐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ESG 데이터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ESG 데이터의 경우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의 노동 관행, 공급망의 규제 위반 사항, 공급망의 안전사고 사항 등이 주요 구축 대상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ESG 평가 과정에 적용되는 주요 지표들로 평가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ESG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과 공급망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먼저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ESG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공급망에게 별도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의 대응 역량과 인적, 물리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ESG 자동화 평가와 ESG 정밀 평가의 경우 정량 데이터를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구축, 검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 공급망의 직접 입력 등의 방식을 통한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이슈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최신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은 ESG 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ESG 성과가 우수할수록 대출이자를 할인해주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ESG 개념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ESG 금융상품의 혜택을 제공받을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ESG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 정책으로 수립, 다수의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KB 그린웨이브 ESG 기업 대출을 출시하여 ESG 우수 기업에 연 0.2%에서 0.4%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 ESG 우수 상생 지원 대출을 통해
ESG 우수 기업에 연 0.2%에서 0.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ESG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NH 친환경 우대론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기업의 환경 기여도에 따라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기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안전 설비에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 대상 특화 대출 상품인 환경 안전 설비 투자 펀드를 출시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합리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늘 푸른 하늘 대출을 제공하며 연간 0.1%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 ESG 혁신기업 대출을 출시하여 친환경 관련 인증서 보유 기업에 0.1%포인트,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실적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에서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이그린론이라는 상품으로 대출 실행 시 친환경 인증 획득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우대하고 ESG 우수 기업의 특별금리 감면을 최대 0.5%포인트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업계 최초로 2022년 4월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ESG 평가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 ESG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최대 0.4%의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출 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금융 혜택으로는 수수료 우대 서비스로 자금 관리, 수신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금융거래 확인서, 여신 재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을 감면해주는 것과 컨설팅, 자산관리, 사업지원 등의 기업 지원용 우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ESG 오토밸류 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SG 평가 등급을 활용하여 고객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1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은행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자 컨설팅 팀을 신설하여 주요 고객 중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 고객에게 ESG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ESG 리스크가 금융거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 고객의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여 고객의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비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자체 ESG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기업 고객의 요청을 받아 컨설팅을 수행, ESG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먼저 파악해야 개선 사항과 개선 목표 수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ESG 오토밸류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준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외부 컨설팅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 고객이 요청 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나 컨설팅 수행을 위해 기업 고객의 ESG 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로 ESG 평가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물론 앞서 소개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ESG 평가는 공급망은 물론 기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시중은행권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ESG 평가를 스스로 진행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ESG 자가진단과 ESG 심층진단을 활용함으로써 ESG 평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